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지영 심리TV 이지영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원래 인생은 그런 것인가? 네, 우리가 인생에서 좀 이렇게 막 계속 고통스러운 관계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관계,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러면 원래 인생은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원래 인생은 그런 걸까?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방법. 오늘 그걸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제목이 좀 뭔가 사자 같은 사이비 냄새가 좀 나긴 하지만, 네, 운명을 바꾼다. 이거 완전히 무슨 사이비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여기 산증인이 있잖아요. 네, 터널을 빠져나온 사람. 네, 터널 속에 있구나, 내가. 이 터널 내가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언제 끝날 수 있을까? 막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터널에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훨씬 더 행복해지는 삶을 살고 있고, 그게 결국은 저의 운명을 바꾼 거라서 오늘도 그 얘기를 또 해보려고 그래요. 작년에 제가 이제 또 이렇게 항상 그 성장하면서 되게 즐거운 게 좋은 이렇게 글귀 굉장히 이렇게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은 이런 뭐 표현들 그런 것들을 문장들을 만나게 되는데, 작년에 또 굉장히 중요한 문장을 우리 삶 마음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통찰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문장을 만나게 돼서, 오늘은 그 문장을 가지고 우리의 운명, 운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말하는 운명이란 무엇이고, 운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원리적으로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프로이트와 더불어서. 프로이트, 융, 그리고 그 미움받을 용기에서 그 기초가 됐던 아들러라는 심리학자, 초기 3대 심리학자 중에 한 명이죠. 정신분석 학자인데, 저는 이 사람을 참 좋아하는데 아직 잘 모르지만 이 글이 너무 좋았어요. 칼 융의 글. 영어로 돼 있는데 일단 영어를 읽어드리고 그 뜻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Until you make the unconscious conscious, it will direct your life and you will call it fate 라는 문장이에요. 이게 어떨 때는 영어로 그냥 보는 게 더 쉽기도 한데, 약간 그래도 어쨌든 설명을 붙여드리자면, 제가 참고로 대학 때 영어를 전공을 했는데, 가물가물하지만, Until you make the unconscious conscious. 당신이 당신의 무의식을 의식화할 때까지, 그러니까 무의식을 의식화할 때까지. 어려워요. 쉽게 풀어드릴게요. It will direct your life. 그것이 당신의 life를 direct, 끌고 갈 거다. 지휘할 거다. And you will call it fate.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fate,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우리가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의식화되지 않은 무의식, 그거에 의해 끌려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그것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운명이라고. 내 팔자구나, 이게 내 운명이다, 운명이구나, 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는 거죠. 좀 더 쉽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라고 제가 타이틀을 붙였는데, 이게 어디서 이제 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제 책을 내기 위해서 편집자분께서 편집을 하실 때 제 책을 가장 많이 열심히 읽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제 책 소개글을 쓸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저의 인생에서 막 여러 가지 굴곡진 일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겪으면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라고 표현을 하죠. 저도 그랬고요. 내 팔자 왜 이럴까. 그러면서 그냥 계속 그런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집자님께서 제 책을 읽고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사는데, 제 책에서 전하려고 했던 내용이 뭐냐, 그 원인을 보고 해결책을 봤을 때 결국은 그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나다. 나의 과거의 관계들로부터 나의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됐고, 그래서 그것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해결책을 쥐고 있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나다. 라고 편집자분께서 제 책을 굉장히 정확하게 딱 통찰을 해갖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의 인생이 자꾸 꼬이면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운명이라고 부르는데,
알고 보니까 그 속에는 그거를 계속 우리를 끌고 가는 무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식에 뭐가 박혀 있는지를 알면,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드러내고 치유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그거에 끌려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더 이상 내 운명이 되질 않고 나는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유는 이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의 운명을 가장 잘 드러내는 모습 중에 하나가 커플 매칭이에요. 자, 무의식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내 부모와 맺은 관계 속에서 그 맺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 무의식 속에 그냥 잠겨 있고 그거에 의해서 막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참 사람들 삶을 보면서, 야, 진짜 그 무의식에 이렇게 저장돼 있는 내 부모와의 관계, 그 모습들이 계속 내 삶을 끌고 가는구나라는 걸 너무 많이 보는 게, 뭐 최근에도 이제 워낙 요즘 리얼리티 프로그램들 연예인들 얘기 많이 나오니까 보면,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서 하기 싫은데 가수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예. 이제 좀 오래전 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아버지라는 사람은 자기가 아버지가 저지른, 자, 어른으로서 본인이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 못하고 오히려 어린 딸이 그 아버지가 철없이 저질러 놓은 그런 일들을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희생하는, 이렇게밖에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커플 관계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반복해요, 반복. 그래서 결국 결혼했는데 또 남편 빚 갚고, 갚다 지쳐서 이혼하고 또 결혼했는데 또 재혼한 남편 빚 또 갚고, 몇십 년을 빚만 갚다가 끝낸 거죠.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해갖고 굉장히 정말 다행히 용기를 내서 그 반복되는 관계의 고통을 끊게 된 거죠. 근데 본인이 그거를 의식하지 않고 이게 통찰이 없으면 또 반복할 확률이 높아요. 이게 바로 무의식이 우리를 막 그냥 끄잡아 당기면 우리는 그거에 의해서 끌려가다가 계속 그게 내 삶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그냥 운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아티스트 엄청 유명했죠. 한때 하려고 하는 남자가 알고 보니까 사기꾼의 성범죄자에서 막 전자발찌까지 끼고 있어서 국민들이 막 안 된다, 결혼하지 마라, 그놈은 아니다 막 이랬는데도 결혼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안 좋게 끝났어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제가 이렇게 이 사람 관련된 글을 보다 보니까 그 전에 만났던 커플 관계도 똑같았던 거예요. 또 그런 사기꾼 만나서 그 사람 빚 갚느라고 엄청 고생을 했더라고요.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보니까 아버지가 이 외동딸과 병든 엄마를 버려두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그 아버지, 남자와의 관계라는 게, 나와 내 엄마, 소중한 내 가족을 그냥 버려두고 가버리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밖에 못 맺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아티스트의 무의식 속에 새겨져 있는 남자와의 관계는 이게 전부인 거예요. 계속 이 관계만 반복을 하는 거죠. 이게 긍정적으로 보면은 커플 관계라는 게 무의식이 너가 이전에 부모와의 맺은 관계가 무언지, 거기서 받았던 상처와 고통이 무언지를 드러내주는 게 커플 관계여서, 무의식이 그런 커플과 중매를 시켜줘 갖고 너가 치유해야 될 게 뭔지를 알려준다고요.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그냥 그것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무의식 속에서 이렇게 새겨져 있는 내가 내 부모와의 관계에서 맺었던 그런 모습들을 제대로, 특히 고통스러운 부분, 부정적인 부분들을 통찰을 하지 않으면 계속 그냥 그거에 끌려가는 거,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팔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계속 그것만 반복을 하는 거죠. 커플 관계 말고
그냥 이렇게 삶에서도 제가 보면은 좀 이해하기 쉽게 고통체가 큰 사람들이 있어요. 고통체도 이 집에 뭐 정서적,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표현도 있는데 그거랑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집안마다의 고통체의 크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집안들은 고통체의 크기가 커요. 거기에 해당되는 제일 이해하기 쉬운 얘가 뭐가 있냐면 신체폭력, 성폭력 다 해당돼요. 그 다음에 중독자 집안, 뭐 알코올 중독, 아버지가 뭐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뭐 등등 여러 가지 중독으로 뭐 마약 중독도 될 수, 약물라며 그런 중독들로 인해서 집안을 제대로 살필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런 집안에서 자랐으면은 그거에 의한 피해, 정신적인 학대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자살자가 있는 집안, 그 다음에 뭐 불륜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아버지의 계속되는 혹은 뭐 어머니의 외도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계속 제가 아버지만 얘기해서 좀 아버지 어머니 상관이 없어요. 어머니에 의해서 성폭력을 입기도 해요. 아들들이. 그리고 직접적인 육체적인 뭐 성적 학대는 아니더라도 정서적인 성적 학대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타난 집안이다. 그러면 우리 집안은 고통체가 크구나. 근데 이게 막 여러 가지, 막 중독도 있고 폭력도 있고 이런 게 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집안의 고통체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참 희한하게도 고통체가 클수록 뭐 커플 관계뿐이 아니라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 또 이렇게 막 고통체가 큰 일들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도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큰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계속 인생이 정말 많이 힘들고 찌들고 막 고통이 너무 크고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사는데 이게 내가 이번 생에는 참 팔자가 안 좋구나, 세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는 그 중에서는 거의 해도 크게 해당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저를 들여다봤을 때 저도 정서적인 흙수저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게 있었던 집안은 더 큰 고통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좀 들여다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성찰을 할 수 있는, 통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영상들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통찰에 도움이 되시라고. 제 사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참 제가 좋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줄 착각하고 몇십 년을 살았다 그랬잖아요. 30년을 넘게 살다가 치유 작업을 시작하면서 우리 집안이 좋은 가족이 아니었고 행복한 가족이 아니었구나. 내가 굉장히 정서적 학대, 정서적 폭력 속에서 자랐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기까지가 정말 용기가 필요했는데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고통을 알게 될 때 내가 겪은 고통이 그리고 처음에는 나는 한 3의 고통을 겪었나? 맥시멈이 10이라고 했을 때 근데 시간이 지니까 이거 3이 아니라 5였구나. 점점 더 명확해져요. 고통이. 왜냐면 예전에는 너무 익숙해져서 이게 고통이라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 고통체가 큰 일들을 계속 끌어당기면서 겪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되면 이게 3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5예요. 더 지나고 보니까 나 7의 고통이었어. 이게 이렇게 힘들었구나, 아팠구나라는 거를 고통으로 제대로 느끼게 되면 더 이상 그런 고통을 내가 모르고 계속 그 곁으로 갈 일은 없겠죠. 이거 고통이네, 아픈 거네. 그러고 물러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것이 반복되는 운명, 팔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우리의 무의식, 우리가 특히 부모와의 관계, 특히 6살까지 그 시기에 만 6년 겪었던 그런 많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들이 내 몸에 무의식에 새겨져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통찰하기 전까지 그냥 내 팔자고 운명이라고 보는데 그거를 우리가 통찰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고 통찰한 다음에 치유까지 이르면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계속 나와요. 나올 때마다 하나씩 치유를 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운명은 더 이상 그 큰 고통체로부터 계속 반복되는 고통체의 크기의 일들을 겪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나는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과 오늘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성찰에 관한 거, 통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좀 이제 치유도 좀 곁들이려고 해요. 제 책에 보면은 제가 치유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거를 좀 제 목소리로 직접 나눠드리면 더 좀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책에 있는 치유의 이야기들을 좀 더 다뤄드릴 거고요. 그리고 책 나눔 이벤트 구독자 1000명 돌파 책 나눔 이벤트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책 나눔 이벤트 영상 참고하셔서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겠죠?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